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고마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셔벗 레몬 하나 드실래요? 뭐요? 셔벗 레몬요. 머글들이 먹는 사탕 같은 건데 꽤 마음에 드는군요. 아니요, 됐어요. 지금 셔벗 레몬 따위에 신경 쓸 때냐는 듯 맥고나걸 교수가 싸늘하게 말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정말 사라졌다고 해도 우리 친애하는 교수님처럼 분별 있는 분께서는 당연히 그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지요? 그 사람이니 뭐니? 나는 11년 동안이나 그자를 제대로 된 이름으로 부르라고 사람들을 설득해왔어요. 볼드모트라고 말이죠. 맥고나걸 교수가 움찔했지만 서로 달라붙은 셔벗 레몬을 떼어 내던 덤블도어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계속 그 사람이라고만 부른다면 모든 게 너무 헷갈릴 겁니다. 나는 볼드모트라는 이름을 말하면서 겁먹어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더군요. 교수님이야 그러시겠죠. 반쯤은 화가 난 듯, 반쯤은 존경스러운 듯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은 다르잖아요. 네, 그래요. 볼드모트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교수님이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니까요. 과찬이십니다. 덤블도어가 차분하게 말했다. 볼드모트는 내가 절대로 갖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힘을 쓰시기에는 교수님이 너무 뭐랄까 고결하기 때문이죠. 어두워서 다행이네요. 폼프리 선생님한테 새로 장만한 귀마개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후로 이렇게까지 얼굴이 빨개진 적이 없는데 맥고나걸 교수가 덤블도어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사방에 퍼진 소문들에 비하면 부엉이들이야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자가 왜 사라졌는지? 마침내 그자를 가로막은 게 뭔지? 맥고나걸 교수는 가장 말하고 싶어서 안달하던 바로 그 문제. 차갑고 딱딱한 담 위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던 진짜 이유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다. 고양이일 때나 사람일 때나 덤블도어를 지금처럼 뚫어지게 쏘아본 적은 없었다. 다들 뭐라고 하든 덤블도어가 사실이라고 말해 주지 않는 한 절대로 믿지 않을 기세였다. 그러나 덤블도어는 셔벗 레몬을 하나 더 고르느라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하기라고 그녀가 밀어붙였다. 어젯밤 볼드모트가 고드릭 골짜기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포터 부부를 찾으러 갔다더군요. 소문으로는 릴리와 제임스 포터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죽었다던데요. 덤블도어는 머리를 숙였다. 맥고나걸 교수가 숨을 헉 들이켰다. 릴리랑 제임스가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요. 오, 알버스. 덤블도어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압니다, 알아요. 덤블도어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가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들 말로는 그자가 포터 부부의 아들 해리를 죽이려 했다더군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대요. 그 작은 아이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해리포터를 죽이지 못하자 웬일인지 볼드모트의 힘이 약해져 버렸대요. 그게 그자가 사라진 이유랍니다. 덤블도어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사실인가요? 맥고나걸 교수가 더듬거렸다. 그렇게 온갖 짓을 저지른 자가 그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작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자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대체 해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짐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영영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맥고나걸 교수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을 꺼내 안경 아래로 두 눈을 꾹꾹 눌렀다. 덤블도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며 크게 한번 훌쩍였다. 아주 특이한 시계였다. 바늘은 12개인데 숫자는 없었고 대신 작은 행성이 가장 자리를 따라 돌고 있었다. 그래도 덤블도어에게는 의미가 통한 모양인지 그는 시계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해그리드가 늦는군요. 그건 그렇고 내가 여기 올 거라는 얘기는 해그리드한테 들으셨겠지요? 네.
맥고나걸 교수가 말했다. 하고 많은 곳 중 왜 하필 여기에 오셨는지는 말해주지 않으시겠죠? 해리를 이모와 이모부에게 데려다 주려고 왔습니다. 이제 해리한테 남은 가족은 그 사람들 뿐이니까요. 설마 여기 사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맥고나걸 교수가 벌떡 일어나 네 번지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덤블도어, 그럴 순 없어요. 제가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저 두 사람보다 더 우리와 다른 사람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아들이라는 애는 사탕 사달라고 소리를 질러대면서 길을 가는 내내 자기 어머니를 걷어차더군요. 해리포터가 이런 데 와서 산다니요. 해리한테는 여기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덤블도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해리가 좀 더 잘하면 이모와 이모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편지를 써두었습니다. 편지요? 맥고나걸 교수는 다시 담 위에 주저앉으며 힘없이 그 말을 반복했다. 진심이세요, 덤블도어? 정말로 이 모든 일을 편지 한 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은 결코 해리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해리는 유명해질 거예요. 전설이 되겠죠. 훗날 오늘이 해리포터의 날로 알려진다고 해도 전 놀라지 않을 겁니다. 해리에 대해서 쓴 책도 나올 거고요. 우리 세계의 아이들은 모두 해리의 이름을 알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덤블도어가 반달 모양 안경 너머로 매우 진지한 얼굴을 하고 말했다. 그 정도면 어떤 아이라도 자만심에 빠질 거예요.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벌써 유명해지다니. 자기는 기억조차 못하는 일로 유명해지다니. 받아들일 준비가 되기 전까지 이 모든 것과 거리를 두고 잘하는 게 아이에게 얼마나 좋을지 모르시겠어요? 맥고나걸 교수는 입을 열었다가 생각을 바꿔 말을 삼키고는 잠시 후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래요. 그럼 해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나요? 덤블도어? 덤블도어가 해리를 망토 아래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 맥고나걸 교수가 돌연 그의 망토를 바라보았다. 해그리드가 데려올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그리드한테 맡기는 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해그리드한테 목숨도 맡길 수 있습니다. 덤블도어가 말했다. 해그리드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맥고나걸 교수가 마지못해 말했다. 하지만 교수님도 해그리드가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고는 못하실 겁니다. 해그리드는 자주 방금 뭐였죠? 나지막하게 우웅거리는 소리가 두 사람 주위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들이 헤드라이트 불빛이라도 보이는지 확인하려고 길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동안에도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쯤에는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되더니 다음 순간에는 공중에서 거대한 오토바이가 나타나 두 사람 앞 도로에 내려섰다. 오토바이도 컸지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키가 보통 사람의 2배, 덩치는 적어도 5배는 되었다. 딱 봐도 실제하는 사람이라기에는 너무 컸고 매우 야만적으로 보였다. 검은 머리카락과 수염은 덤불처럼 길게 자라 잔뜩 엉킨 채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손은 실외 쓰레기통 뚜껑만큼 컸으며 가죽 부츠를 신은 바른 새끼 돌고래 같았다. 그는 근육질의 거대한 양팔로 다며 꾸러미를 끌어안고 있었다. 해그리드. 마음이 놓인다는 듯 덤블도어가 말했다. 이제야 왔군. 그 오토바이는 어디에서 난 건가? 빌렸습니다. 덤블도어 교수님. 오토바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서며 거인이 말했다. 시리우스 블랙 그 친구가 빌려줬어요. 여기 데려왔습니다, 교수님. 별 문제는 없었고? 네, 교수님. 집은 거의 파괴됐지만 머글들이 몰려들기 직전에 아이를 무사히 빼냈습니다. 아이는 브리스트를 날아오는 동안 잠들었고요. 덤블도어와 맥고나걸 교수가 다며 꾸러미 위로 몸을 구부렸다. 그 안에 간신히 보이는 것은 깊이 잠들어 있는 남자 아기였다. 이마를 덮은 칠흑 같은 머리카락 아래로 번개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의 상처가 보였다. 저게? 맥고나걸 교수가 속삭였다. 그래요.
덤블도어가 말했다. 저 흉터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어떻게 해줄 수 없을까요, 덤블도어? 할 수 있다고 해도 안 할 겁니다. 흉터는 꽤 쓸모 있기도 하거든요. 나도 왼쪽 무릎에 런던 지하철 지도랑 똑같이 생긴 흉터가 하나 있어요. 아무튼 이리 주게, 해그리드.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겠군. 덤블도어는 해리를 품에 안고 더즐린의 집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저 해리한테 작별 인사를 해도 될까요, 교수님? 해그리드가 물었다. 해그리드가 커다랗고 텁수룩한 머리를 해리에게 숙이고 굉장히 간지럽고 따끔거렸을 게 분명한 입맞춤을 했다. 그런 다음 갑자기 상처 입은 개처럼 울부짖었다. 쉿! 맥고나걸 교수가 쉿 소리를 냈다. 이러다가 머글들 다 깨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그리드가 커다란 물방울 무늬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파묻으며 훌쩍거렸다. 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릴리랑 제임스가 죽고 불쌍한 어린 해리는 머글들이랑 같이 살아야 하다니. 그래. 정말 슬픈 일이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해그리드. 안 그러면 들킬 테니까. 덤블도어가 나지막한 정원 담장을 넘어 현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맥고나걸 교수는 해그리드의 팔을 조심조심 다독이며 소곤거렸다. 덤블도어는 해리를 현관 앞 계단에 살며시 내려놓고 망토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다며 안에 끼워 넣은 다음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서서 작은 담요 꾸러미를 바라보았다. 해그리드의 어깨가 떨렸고 맥고나걸 교수는 격렬하게 눈을 깜빡였으며 평소 덤블도어의 눈에서 반짝이던 빛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자, 마침내 덤블도어가 입을 열었다. 이제 됐습니다. 여기 더 있어 봐야 할 게 없어요. 이제 가서 축하 대열에 합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해그리드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이 오토바이부터 갖다 줘야겠네요. 잘 들어가십시오,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 교수님도요. 눈물이 줄줄 흐르는 눈을 재킷 소매로 문지르며 해그리드는 오토바이 쪽으로 돌아서서 시동을 걸었다. 우르릉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캄캄한 밤하늘로 사라졌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맥고나걸 교수님. 덤블도어가 맥고나걸 교수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맥고나걸 교수는 대답 대신 코를 풀었다. 덤블도어는 몸을 돌려 거리 저편으로 걸어갔다. 그는 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 은으로 된 불 끄는 물건을 꺼냈다. 찰칵 한번 누르자 12개의 빛 덩어리가 원래 있던 가로등으로 빠르게 돌아가면서 프리빗 가는 돌연 오렌지색으로 환해졌다. 덤블도어는 골목 반대편에서 얼룩 고양이 한 마리가 살금살금 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네 번지 현관 앞 계단 위에 담요 꾸러미도 보였다. 행운을 빈다, 해리. 덤블도어가 중얼거렸다. 그는 발 뒤축을 딛고 몸을 돌리더니 휙 하는 망토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프리빗가의 단정한 울타리들을 흔들었다. 칠흑 같은 하늘 아래 조용하고 잘 정돈된 그곳은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장소였다. 해리포터는 깨지도 않고 담요 안에서 뒤척였다. 조그마한 손으로 곁에 놓인 편지를 꽉 쥐고 계속 잠을 잤다.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도 유명하다는 것도 몇 시간 뒤 빈 우유병을 내놓으려고 현관문을 연 더즐리 부인의 비명을 들으며 깨어나리라는 것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사촌 더들리에게 찔리고 꼬집히게 되리라는 것도 모른 채 지금 이 순간 전국 각지에서 비밀리에 모인 사람들이 잔을 들어올리며 이렇게 숨죽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 수가 없었다. 해리포터, 살아남은 그 아이를 위하여